저 할머니가 무슨 예술을 안다고 이런 곳에 오는 거야. 진짜 여기도 갈 때까지 간 건가? 아, 너무 불편해. 그러게. 저런 사람이 예술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도 저런 사람은 이해 못할 거야. 어르신, 여기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에요. 눈치껏 나가주세요. 다른 관람객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왜 저분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지?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추우실 텐데 따뜻한 음료 드릴까요? 서울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바람은 날카롭게 불어왔고 회색빛 하늘 아래로 H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H센터는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하나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러 몰려들고 있었죠. 건물은 유리와 철제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외관을 자랑하며 입구부터 웅장한 조각상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익명의 거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인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작가는 얼굴도 이름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로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열광하며 끊임없이 그를 찬양했죠. 예술계에서는 그의 작품이 현대 사회의 위선과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비판한다고 평가받으며 이번 전시는 연일 매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가를 천재라 부르며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H센터의 입구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오래도록 내던져진 듯한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발에는 낡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여기저기 긁히고 닳아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그녀의 작은 체구는 바람에 휘청거릴 듯 보였고 손끝은 차가운 날씨 때문인지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H센터의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고 힘겨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술관의 웅장한 외관을 감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미술관을 드나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번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입구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젊은 커플이 그녀를 발견하더니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노숙자도 들어오는 건가 봐. 그러게. 저런 사람이 미술관에 왜 온 거야? 그들의 말은 작았지만 이영희 할머니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는 티켓을 확인하던 직원 김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민철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얼굴을 찡그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티켓 있으신가요? 그의 말투는 예의를 갖추려는 척했지만 속에 깔린 불쾌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그녀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주머니를 뒤지더니 구겨진 티켓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요. 이거 맞죠? 김민철은 티켓을 확인하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긴 맞는데 어르신, 여긴 그런 차림으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다른 관람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관람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영희 할머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몇몇은 대놓고 웃기도 했어요. 한 중년 여성은 친구와 함께 서 있다가 작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저런 차림으로 여기까지 오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게 말이야. 미술관이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니었을 텐데.
이영희 할머니는 그런 말들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티켓을 들고 전시장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은 전시장 곳곳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어요. 전시장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벽에는 익명의 거장의 작품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각 작품마다 관람객들이 줄지어 서서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품 하나하나를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 작가는 정말 천재야.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다니. 이 작품 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생각하게 돼. 그런데 할머니가 전시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작품에 가까이 다가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피하듯 자리를 옮기기도 했고 일부는 대놓고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한 젊은 남성은 친구와 함께 서 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작품에 손이라도 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진짜 불편해 죽겠네. 그러게, 저런 사람이 이런 예술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이영희 할머니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작품의 가장자리 부분을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한편 전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선미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대학생으로 미술사를 전공하며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데 참여했어요. 그녀는 할머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다른 직원들과 관람객들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분을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지? 선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차림새가 초라하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단순히 전시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여기에 온 것 같다는 묘한 직감을 느꼈죠. 선미는 주저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추우셨을 텐데 따뜻한 음료라도 드릴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이영희 할머니는 잠시 선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선미는 그 짧은 대화에서도 왠지 모르게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람객들과 직원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비웃거나 무시하며 그녀를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H센터의 전시장은 그렇게 차가운 편견과 조롱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바로 이 전시를 만든 작가, 익명의 거장 이영희라는 사실을요. 이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천천히 전시장 안을 걸어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시선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장소에서의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벽에 걸린 작품들은 모두 크고 화려했어요. 어떤 것은 강렬한 색채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어떤 것은 난해한 형태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듯했습니다. H센터의 전시 작품들은 그야말로 현대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들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감상하며 저마다의 해석과 감탄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작품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한 작품을 감상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가까이 다가가 눈을 좁히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마치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행동은 다른 관람객들의 눈에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한 작품 앞에 다가가자 근처에 있던 중년 여성 2명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좀 봐. 작품 앞에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저러다 작품 망가뜨리면 어쩌려고. 그러게 말이야. 미술관에 올 때는 최소한의 격식은 갖추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그들의 말은 작았지만 전시장 안의 정적 속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한 소리였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품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관람객들까지도 슬슬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작품의 손이라도 될까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근처에 있던 젊은 남성 한 명은 친구와 함께 서 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할머니, 작품에 진짜 손대면 안 되는데. 보니까 예술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온 것 같은데. 그러게, 저런 분이 이런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난 잘 모르겠네. 그들의 얘기에 친구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짧았지만 전시장의 정적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또 다른 작품 앞에 멈춰섰을 때 이번에는 미술관 직원 김민철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김민철은 H센터에서 꽤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으로 관람객들을 관리하고 전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질서 있게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차림새와 행동이 전시장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첫 번째 섹션에서 할머니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부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김민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작품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작품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이영희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했지만 김민철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여긴 다른 관람객들도 많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옷차림이나 행동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속에 깔린 태도는 분명 무시와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 중 일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 보였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김민철의 말 이후에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작게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녀를 피하며 자리를 옮겼어요. 한 무리의 젊은 여성 관람객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별일이 다 있네. 미술관에 저렇게 차려입고 오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런 분이 이런 작품을 보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전시장의 고요함을 깨뜨렸지만 이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그저 작품을 바라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다음 작품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선미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차갑고 무례하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에서 진지함과 깊이를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를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할머니가 단순히 미술관에 온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저분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걸까? 선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녀는 할머니의 행동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선미는 결국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감상하시면 돼요. 이영희 할머니는 선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런 게 익숙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에 선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받아온 무시와 차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H센터의 전시장은 차가운 편견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영희 할머니를 비웃고 무시하며 그녀의 존재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찬양받는 익명의 거장이 바로 이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라는 사실을요. 이영희 할머니는 점점 전시장의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셨어요.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만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비웃음과 웅성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어쩌면 그 순간의 고요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할머니가 들어선 전시장의 내부는 더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전시의 중반부로 익명의 거장이라 불리는 작가의 대표작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작품들은 점점 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관람객들은 거대한 캔버스에 펼쳐진 이미지들과 색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문구들을 보며 감탄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거대한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이 작품은 강렬한 붉은색과 어두운 검정이 서로 뒤엉킨 추상화였는데 곱게 뻗은 선과 격렬하게 뒤틀린 형체들이 마치 인간의 갈등과 내면의 혼란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작품 아래에는 작가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작은 탄성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가는 정말 남다른 통찰력을 가졌어. 저 문구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다니. 맞아. 우리가 보는 건 단지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일지도 몰라. 이영희 할머니도 그 작품 앞에 멈춰 서셨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감탄을 쏟아내지는 않았지만 그 작품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녀는 그림과 문구를 번갈아 보며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를 회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작품 앞에 오래 머물자 또다시 사람들이 그녀를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곳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은 그녀를 힐끔거리며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이 이런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와서 뭐 하시는 걸까 싶네. 그러니까 말이야. 저런 행색으로 여기 오는 것도 신기한데 저렇게 오래 서 있건 또 뭐야? 그들의 말은 작았지만 전시장 안의 정적 속에서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품을 감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관람객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는 작품을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는 듯한 깊은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전시장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곳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관람객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수많은 작은 거울이 설치된 작품이 있었어요. 거울은 각기 다른 각도로 배치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작품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서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어하며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이영희 할머니는 그 왜곡된 거울 앞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거울 속의 그녀는 작은 체구와 주름진 얼굴, 그리고 허름한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어요. 그녀는 거울을 통해 무언가를 되새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 이게 다들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겠지. 그 말은 아주 작아서 바로 옆에 있던 박선미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미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어요. 할머니의 말에는 단순히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조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마치 이 작품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통찰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미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할머니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태도와 표정,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저 할머니는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걸까? 선미는 할머니가 작품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전시가 깊어질수록 작품들은 점점 더 개인적이고 은유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그 작품들을 보며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작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작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없을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작가를 익명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진짜 천재야. 하지만 관람객들 중 누구도 작가의 정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작품 자체에만 열광하며 작가에 대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영희 할머니는 그 작품들을 보며 마치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품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은 눈을 감고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전시의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작품들은 점점 더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작품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른의 그림자만을 그린 단순한 흑백화였어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다. 그 문구를 본 이영희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그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끝을 들어 올리셨는데 그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품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박선미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할머니 혹시 이 작품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선미는 아직 그 확신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할머니를 따라가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전시장에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의 정체와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막 실마리를 드러내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그토록 찬양하던 작가가 바로 그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전시는 이제 마지막 구역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이곳은 다른 공간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벽과 바닥은 깊은 회색빛으로 칠해져 있었고 조명은 작품에만 집중되도록 어둑하게 조정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게 되었고 그저 작품이 주는 분위기에 압도당한 채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이곳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로 작가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과 함께 그동안 작가가 세상에 남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벽에 걸린 큼지막한 작품들과 영상 설치물을 감상하며 하나같이 감탄의 눈빛을 띠고 있었어요. 이영희 할머니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공간을 지나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계셨어요. 그녀가 마지막 공간에 들어왔을 때 다른 관람객들처럼 그녀 역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는 다른 곳과는 달리 작가의 개인적인 흔적이 담긴 듯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특히 중앙에는 커다란 캔버스 작품이 놓여 있었어요. 작품은 단순한 선과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캔버스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역시 이 작가는 대단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니 라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영희 할머니는 그 문장을 본 순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 보였어요. 마지막 공간의 구석에는 커다란 가림막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전시의 마지막 작품을 가리고 있는 듯 보였는데 관람객들은 그 가림막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림막 아래에는 작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모든 진실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흥분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가림막 뒤에 대체 뭐가 있는 거지? 설마 작가와 관련된 무언가가 드러나는 건가? 익명의 거장이 누구인지 드디어 알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아무도 가림막을 거두려 하지 않았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가림막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가림막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가림막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전시장은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가림막 뒤에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림막 뒤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한 노년 여성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얼굴은 바로 이영희 할머니의 얼굴이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 깊은 눈빛, 그리고 평범한 외모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초상화 아래에는 작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다. 그 문구와 초상화를 본 순간 전시장 안은 다시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저 초상화 저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잖아. 뭐야? 저 할머니가 설마?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영희 할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리고 곧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돼. 저 할머니가 작가라고? 익명의 거장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이영희 할머니는 초상화 앞에 서서 잠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슬픔과 결단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녀의 말은 아주 부드럽고 나지막했지만 전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어요. 사람들은 순간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혼란,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숨긴 채 작품을 통해 여러분과 이야기해 왔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내 작품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명성과 권위 때문인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관람객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점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과 말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도 그녀를 비웃고 무시하며 그녀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그토록 찬양하던 작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정말 저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사람들 중 몇몇은 얼굴이 붉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영희 할머니는 그런 그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통해 인간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제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제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예요. 이영희 할머니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초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겨 전시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남긴 초상화와 메시지는 그곳에 남아 있었고 관람객들은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과 자신들의 행동을 곱씹으며 자신들이 정말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전시장은 단순한 작품 감상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과 위선이 드러난 장소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영희 할머니가 남긴 초상화와 문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었답니다. 전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가 초상화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떠난 뒤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그녀의 초상화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다. 그 문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방금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울과도 같았어요. 관람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이거나 초조하게 발끝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동과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초상화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가 예술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작품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작가를 무시했네요. 그의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비웃으며 그녀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할머니를 비웃으며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를 의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감히 그분을 평가했어요. 너무 창피해요. 저분이 바로 그 작가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의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런데 사실 작가가 아니었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우리가 왜 저분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들의 대화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미술관 직원 김민철이 초상화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는 이영의 할머니가 처음 전시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녀를 무시하며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그저 미술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김민철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던 분이 바로 그 작가였다고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좁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할머니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여긴 무료 급식소가 아니에요. 라고 했던 말. 그리고 그녀를 작품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가슴이 답답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초상화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박선미는 초상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할머니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무시하거나 비웃는 대신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선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따뜻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나는 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주변 사람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선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행동해왔는지를 깨닫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대놓고 할머니를 비웃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방관하기만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초상화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남긴 메시지를 읽고 또 읽으며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은 단순히 자신이 작가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편견과 위선적인 행동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저분을 비웃던 순간 우리는 정말로 작품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분을 판단할 핑곗거리만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은 전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단순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남긴 예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술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본 것은 작품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편견과 위선을 돌아볼 기회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관람객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전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달랐어요.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한 걸까요? 이 질문은 전시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들의 삶을 천천히 바꾸어 놓을 씨앗이 되었답니다.